네, 안녕하세요. 전자전기공학부 16학번 김영민 학생입니다. 실패에서 시작된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실패가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실패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1학년 때 축구 동아리 형들이 야, 영민아, 너가 이제 1학년 애들 데리고 축구 대회 나가봐. 그래서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이제 형들이 나가라니까 가는데 그 대회는 생각보다 너무 큰 대회였고,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 외대에서 외국인들로만 가득했던 팀인데 8대 0으로 졌어요. 8대 0으로. 제가 공을 만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별리그에서 세 경기를 모두 졌고, 축구를 그냥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술을 짜야 하는구나,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주장 활동을 했는데, 제가 축구 동아리 주장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게 그냥 내가 하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술을 짜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을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했던 동아리로는 킹고 스마트싱스가 있는데, 그 동아리방이 되게 작아요. 그 안에서 정말 밤도 많이 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했던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발표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기획하고 있다. 나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저 때부터 발표를 참 많이 했는데 제 발표 실력은 잘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제 모습도 조금은 더 나아진 점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좋은 팀원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많이 배우고 버스도 타봤습니다. 이제 정말 똑똑한 친구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착착착 하면은 저는 이제 옆에서 커피 착착착 사주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그런 경험을 거치면은 저도 이제 배운단 말이죠. 만약에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버스를 타더라도 좀 이제 열심히 타보는 거죠. 쟤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쟤는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물어보는 거죠. 무모한 짓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흔히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제 뭐 대충 보면은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아주 난리가 났던 상황입니다. 나는 내 생각, 내 로직대로 프로그래밍을 잘 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드웨어 구조물도 다 잘 만들었는데 막상 발표할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뭐 물 난리 나고 뭐 날아가고. 그래서 사실 그 발표하는 순간까지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거 그대로 다 발표했고 이제 팀원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완전 실패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토라는 이제 학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때 흔히 말하는 코인 붐이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왜 코인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냥 코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근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학회에 들어가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뭐 기획도 그때 경험해보고 좀 더 이제 코딩 쪽인 부분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창업이라는 꿈을 키워가는데, 구체화하는데 정말 조금이지만 훨씬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공모전을 제가 나가서 상을 받은 경험이 조금 있는데, 공모전에서 상을 어떻게 받냐를 이제 말씀드리려면 참가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참가를 많이 하면 돼요. 제가 공모전에서 상을 5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럼 상 받지 못한 대회는 15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축구 동아리 사람들이 말하죠. 야, 이거 왜 해? 이거 안 돼.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안 될 거 아는데 그냥 해보는 거죠. 왜냐? 그냥 재밌으니까. 제가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결국엔 열정이에요. 뭐 능력을 가진 좋은 팀원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팀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 능력을 가진 누군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란 자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완주할 수 있는 끈기.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진짜 안 될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팀만 겪냐 하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를 하면은 좋은 이제 결과물이 운 좋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못 받아도 진짜 괜찮은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른 팀들은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좋은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를 빼든 뭐를 더하든 아니면 살짝 접어보든 이렇게 하면은 내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모전을 준비했던 문서 같은 것도 꽤 많을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한번 해보면은 다음 공모전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사실 저는 비교과 활동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학교 안에서 만약에 수업만 들었다면은 그 전공 공부가 전부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밖에 세상을 만나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도 생깁니다. 새로운 기회의 체인이라고 하죠. 연쇄 과정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시간이 나신다면 꼭 참여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많은 공모전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했냐고 하면은
재미가 없으면 전 못했던 것 같아요. 순수한 재미를 주는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었고, 나한테 이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지가 이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제 그 전공이 이제 뭐 전자전기공학이 저랑 약간 너 나랑 좀 안 친한 것 같은데를 많이 느꼈고, 또 이제 더 심각했던 거는 열심히 할 생각도 잘 안 들었어요. 진짜 큰일 난 거죠. 근데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디서 약간 심장이 뛸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비교과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고 더 거기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창업이 됐던 것 같아요. 창업 도전 1차, 이제 1차, 2차, 3차가 나온다는 건 이제 실패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제 1차는 건축학과 친구랑 인테리어 조형물을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했어요.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만들 때는 이제 뭐 열심히 만들면은 누가 사가겠지, 예쁘면 사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가가지고 막 밤새고 막 해요. 몇백만 원에 팔리면 어떡하지? 다음 거 뭐 만들지? 작은 버전 만들어 볼까? 근데 당연히 안 팔렸죠. 두 번째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말고 세상에 필요한 걸 만들어 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중요했던 거는 저희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뭔가 문제는 검증을 해보지 못한 겁니다. 중랑구청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구민들이 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검증을 실패했고 시장이 니즈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패죠. 세 번째는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도 만들어 보고 있고 캘린더도 만들어 보고 있고, 프로젝트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도 기획해보고 있어요. 엄청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반응이 가장 좋고 사람들이 가장 열렬하게 반응한 것을 이제 최종 타겟으로 가져가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에서야 조금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게 세상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뭐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제 이거였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할 거야 하고 만든 게 이 어따하지라는 아이템, 공유 주차 서비스인데 실제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었고, 이제는 그 니즈가 확실한 곳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를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계속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실패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떤 니즈가 필요할까 계속 실험을 하겠죠. 사실 이 뉴스레터도 407개를 보냈어요. 되게 무모한 짓을 한 거죠. 뉴스레터 사실 사람들이 잘 볼까 하면은 신청하고 안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니야, 사람들 많이 볼 거고 이거 뭐 유료 서비스로 해도 우리 정보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결제할 거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아마 실패를 할 것 같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3월 인터넷 학회 친구들이랑 함께 정말 운 좋게 긱불 대표님을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실패가 좀 두려운데 이런 걸 뭐 좀 보완을 해놔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긱불 대표님이 저한테 말해줬던 게 정말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실패를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서운 건지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저는 이미 무수한 실패를 했었고 실패 자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두려워했던 거는 실패했을 때 부모님이 뭔가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나 진짜 친했던 친구들이 야 영민아 너 복학은 할 거지? 뭐 야, 영민아 근데 요즘 식 잘 안 된다는데 그냥 빨리 준비해보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저를 더 어떻게 보면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긱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무서워했던 거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구나. 근데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다시 창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크 주커버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 그냥 도전하지 않는 삶인 거죠.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이 말에 동감을 했고 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리스크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 제목을 다시 정의하자면은 제 실패에서 시작된 학우님들의 성공 스토리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지금은 창업신에 먼저 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보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먼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이란 정의를 아예 새로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아직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실패를 겪는 사람들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끝내 성공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발표의 제목을 제 실패에서 시작된 학우님들의 성공 스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